예, 반갑습니다. 저는 시청에 자원순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주정이고, 그 시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청에 이제 시장님부터 이랬죠. 어차피 계급사회니까 공익사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가면은 행정고시 치면은 5급으로 들어가고, 안 그러면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시청의 과장은 4급입니다. 4급인데, 저는 원래 9급부터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4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박사하고는 뭐 인연이 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 김 박사, 김팀장 하기도 하지만, 요한 씨라고 잘합니다. 역시 요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있게 참 좋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참 풍요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지난해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좋다,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제가 연락을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나이가 좀 많고, 또 그렇겠지만, 제 딸이 81년생이고, 아들이 85년생입니다. 그런데 85년생 우리 아들하고도 이야기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 제 아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돼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된 말들을 해주겠느냐. 세대 차이가, 우리는 뭐 그 시대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의식을 갖고 살았다고는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환경이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 젊은 친구들 참 이 귀한 시간에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하고 좀 갈등도 있고 이런데, 내가 뭐 남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이전에는 제가 이런 발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었는데 좀 조심스러워지고 차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뭐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또 잘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또 한 번 하는 약속이고 해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니까 정말 너무 진지하시고,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나 인생을 사는 게 참으로 소중하다. 그래서 좀 어떤 모임이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진지하게, 사실 이제 가볍게 뭐 이렇게 우리가 늘 긴장할 수는 또 살 수만은 없으니까, 좀 가볍게 농담을 하고 유머스러워야 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본면에 인들을 할 때는 진지하고 좀 모입을 하는 게 좋다. 정성스럽게 대하는 게 좋다. 사람을 대할 때는 늘 물론 뭐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는 농담도 하고 장난도 하고 이렇게 나쁜 짓도 가끔씩 하고 하겠지만, 그런 이런 매사의 만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대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에 오면서도 저도 이제 그동안에 제가 몇 차례 이런 발표들을 했고, 또 기업인들 모아놓고도 해봤고, 뭐 성당에서 여러 사람 모아놓고도 했고, 제일 많이 한 거는 한 3,700명 모이는데 2012년도 그 앞에서 제 체험을 발표하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제가 글 쓰는 거하고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건 지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갈 때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30분, 4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들었는데 뭐 그 정도 하면 됩니까? 예. 또 너무 지루하게 하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그 요한 김 박사하고의 인연은 2003년도쯤 돼서 그럽니다. 대구의 테크노파크 지금 김요한 씨 근무하는 직장에서 제가 시공무원으로 그때 5급 공무원이 되고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럴 때 김 박사가 다른 데 연구소에 근무하다가 우리 연구소로 이제 대우도 좋고 이렇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면접 시험을 볼 때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그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뭐 메일로 다운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래서 내가 면접 보기 전에 이렇게 보고 정말 그 면접에 임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걸 좀 눈여겨보고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더라고요. 합격하고 나서도 제가 한 1년 반 정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성실하고 기본이 직장 생활에서 아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점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나이 차이도 우리가 좀 있고 이랬지만 그때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정례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가끔씩 만나서 저녁 식사를 아직도 몇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많이 옮겼지만 그러면 제가 그 소개에 올렸습니다만 그냥 뭐 편하게 좀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 아버지보다도 제가 좀 먼저 세상을 살았는데 그때 이야기지만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우리 선당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 이런 걸 빨리빨리 지나가고 너무 이야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뭐 해서 딴 사람들은 다 그런 어려움 겪고 이랬었는데 너무 잘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 뭐 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런 조언들을 아내가 몇 차례 해줬습니다. 그게 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가식을 드러내고 그냥 가식이라기보다는 조금 사람이 일부를 했는데 좀 더 많이 했느냐 이야기하고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했는 거를 좀 더 했는 양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걷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아내의 충고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마무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한 3시 반 내지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혼자서 침묵 기도를 많이 할 때 1시간, 적게 해도 한 3, 40분 정도를 합니다. 자세는 물론 뭐 여기 종교가 다른 분들도 있고 이렇겠지만 한번 이렇게 자기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일상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물론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어서 가톨릭 신앙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서나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는 물론 교회에서나 성당에서나 제대에서나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수도성들이 옛날 같은 기도 자세는 꼿꼿이 세우고 정수리 부분하고 이렇게 변부하고 이렇게 일집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의심이 든다 그럽니까? 이렇게 잡념이 기도할 때 떠오르는 거는 쫓아내는 방법들은 각기 또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너무 잡념이 드는데 집착을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식으로
오는 잡념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흘려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침묵 기도를 한 3, 40분 정도 하고 요즘은 제가 기도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태극권으로 한 20분 정도 합니다. 20분 내지 한 15분 정도 태극권 운동을 하고 아침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집에서 요즘은 6시에 집을 나서고 출근길에 나서고 4월달부터는 5시 반에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 집에서 성당까지 한 15분에 20분 걸어서 성당에 가서 천미사를 요즘은 천미사가 대산성당 천미사가 6시 반인데 지금 4월달부터는 5시 반입니다. 6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미사에 참여하고 바로 출근을 합니다. 바로 출근하면 사무실 가면은 여름철에는 6시 한 50분, 요즘 같은 7시 한 20분 정도, 공무원 출근 시간이 9시인데, 그렇게 생활한 지가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보다 1시간 반 이상 거의 2시간씩 일찍 출근하는 게 굉장한 손해일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를 좀 돌아보고 정리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피곤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쉴 수도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웬만하면 약속을 잘 안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9시 정도 되면은 보통 자고 9시 반 정도 되면 잡니다. 잤는데 이제 물론 집에 안에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이 6시에 일어나고 밤 한 12시 가까이 돼서 잠자리 들고 하는데 근데 아침은 저 혼자서 해먹고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늘 소음 속에 지냅니다. 일어나면은 텔레비를 틀든지 음악을 틀든지 이어폰을 꽂든지 이렇게 하는데 좀 조용하게 생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활하는 것도 참 좋더라. 물론 뭐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생활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바꾸게 된 계기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계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문에도 좀 적었습니다만 지나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른 고향은 동부 평광동이고 제가 태어난 곳은 지금 월성지구 아파트 있는데 거기 월성 2동입니다. 조항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그 마을이 개발되기 이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경산 진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진량공단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가고 나면은 이렇게 개발붐이 불어서 공장이 들어서고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진량공단 들어서고 뭐 이렇게 골프장 들어서고 좀 있다가 우리는 또 대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갖고 이거 중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우리 때에 중학교 진학률이 한 50% 정도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는 한 50% 정도 됐는데 저도 중학교를 못 갈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가 5학년 때 돌아가시고 형은 이제 고등학교를 삼촌이 시켜주려고 데려가서 삼촌이 공부를 시켜줬고 이래서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그냥 내 중학교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불 위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려졌는지 중학교 5학년 때까지 제가 중3 정도 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갑자기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의 처음에는 2학생도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남학생 중에서 1, 2, 3번 안에 들어갔습니다. 3번 안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1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제가 한 2번째 정도로 갔습니다. 성적이. 그러고 마치고 그 친구하고 같이 1등하던 친구하고 같이 같은 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중학교 입시 시험에서 제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장학생은 안 되고 면제되는 장학생이 됐습니다. 장학생이 되는 바람에 되어도 이제 삼촌이나 어른들은 기술을 배워서 돈벌이를 일을 하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덮으시고 울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했는데 진학하고 나서는 중학교부터는 이게 늘 걱정도 되고 그때 뭐 돈 내고 이런 일들 지금 이야기하면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럴 때에 그 논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 뜰에서 이렇게 김매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나락논에 그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막 끌리고 이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벼 사이로 나락 사이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집에 또 살림을 도우면서 이러니까 뭐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차츰차츰 좀 떨어지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지나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중학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중학 졸업장을 처음 받기도 전에 그 동네 친구 따라서 대구로 점원으로 취직이 돼서 왔습니다. 취직이 돼서 왔는데 지금 한일극장 건너편에 프로스펙스 있고 한일극장 건너편 한 10m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옛날에 국기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시흥국기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 페난트를 찍어주고 타월 같은데 기념 타월 찍어주고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처음 취업을 했는데 한 달을 있었습니다. 한 달을 있었는데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이게 그 보수는 없고 기술을 배워준다 그런 조건입니다. 밥은 먹여준다. 그때만 해도 1970년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위에 고참에 한 명 있고 그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페난트 찍고 뭐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면은 그 뭡니까 현수막 내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걸 찍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사수를 도와서 하는데 밥을 가지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가서 밥을 점심 저녁까지 먹는 밥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사장집에 가서 갖고 오면서 버스를 타면은 그때 차비가 학생은 6원하고 일반은 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머리가 짧고 이러니까 뭐 야간학교 다니는 학생 정도로 알고 차장들이 보통 6원인데 5원 주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비 주면은 사람은 10원으로 계산해 주니까 그런 돈을 받아서 이제 저녁에 밥이 늘 잘 모자랐습니다. 왜 모자랐느냐면 우리 그때만 해도 대구에 들어오면 잠잘 자리가 없었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들어와갖고 우리 일하는 이 작업대 위에서 자는데 우리 고참 친구들이 와갖고 같이 자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기 때문에 내 밥이 없을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라도. 그럼 그때 이제 그 돈을 모아갖고 건빵을 사갖고 무려무라가 먹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을 했는데 옷을 한 번도 못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그때만 해도 굉장히 메리아스가 이게 아주 비쌀 때입니다. 이 메리아스를 갖고 가서 이제 우리 누나하고 우리 엄마가 그 경산 진양에서 살았을 때인데 이렇게 이제 일하면 안 해갖고 일을 잡으려니까 하도 많아갖고 못 잡고 이 불에 태웠다고 그래요. 불에 태우면서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나와서 이제 또 외삼촌 집에 은행 만드는 공장 같은 데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린이 왕고가 별로 안 많았으니까 은행 같은 데를 만드는데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공장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장사를 또 했습니다. 엄마를 도와서 고추를 사러 이제 안동으로, 뭐 충북 영동으로, 뭐 청송으로 이런 데 가서 고추 사가와서 칠성시장 노점상에서 파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딸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1, 2학년 시절인데 그런 걸 해보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잘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이렇게 은연중에 들으면은 아 이런 친구들은 뭐 목표가 뭐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3학년이 돼갈 때 듣니까 야 나는 해놓은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다. 난 아까까지 돈을 좀 벌어서 외대에 나는 한번 끊어보겠다. 나는 내 자식한테는 나는 안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금융고시대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딴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때는 예비고사를 치면 본고사를 9경수만 쳤기 때문에 딴 책들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비고사가 통과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책들을 받아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정보가 없어서 학원을 딱 한 달 갔습니다. 시험이 언제 치는지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학원 가고 공부를 할 때 그게 참 제가 살면서 가장 열심히 살아본 인생 기억 중에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잠을 한 4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공장에 가서 일하고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카시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어가 끈 같은데 이걸 기계로서 구멍을 내서 끈을 끼도록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네나 이런 구멍 내는데 요 양철로 된 걸 하나하나 구멍 내가 찍어가지고 넣어갖고 이렇게 매던 시절입니다. 그게 끈을 매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멍을 그 양철 넣은 거를 갈라지도록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망치로 펀치라 그러는데 뾰족한 걸로 때리는 건데 이렇게 딱 때리면서 여기에 이제 단어장을 딱 걸어 놓으면 이 차르르 막 찢어나오는 게 사람의 숙련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게 그냥 눈은 이쪽에 단어장 보면서 이게 됩니다. 이게 숙련이 되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시험 쳐서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시험을 도전할 때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잠깐 쉬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직장을 쉬면서 했는데 그럴 때 기억이 하루에 17시간 이상씩 책상에 앉아있어 봤는데 아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지금도 이렇게 딱 앉았거든요. 근데 자세가 여기가 그걸로 쓰고 이렇게 딱 앉으니까 이 가슴이 쪽 가슴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더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물책 같은 거는 고등학교 한 학년 과정을 하루 반면 이틀 하면 한 권이 넘어갑니다. 그때 책 넘기는 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몰입을 하면은 사람이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낱 빠뜨렸는 걸 잠깐 이야기하면 몰입을 하면 이 영적인 거하고 좀 통한다는 말씀이 제가 일단 나눠줄 책에도 그런 뭡니까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시험을 쳤을 때 이틀 전에 시험 발표가 났습니다. 애초에 난다는 것보다 이틀 전에. 그런데 꿈에 딱 학기자 발표판이 보였습니다. 보여갖고 내가 10등까지는 장학생, 전체 다 장학생이고 내가 12등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 놀러온 친구한테도 학교 같이 가자고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발표 났다고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틀 전인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발표가 그래 정말 났고 내 꿈하고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또 금융고시 공부를 해서 두 번째 시험에 쳤을 때 꿈에 합격자 발표판이 보였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내 수험 번호하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재현이 됐습니다. 제가 두 번이 꿈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걸 이제 사실 집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고 갔거든요. 하고 갔는데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금융고시를 한 1년 정도 해서 패스를 하고 다른 친구들이 재수할 때 같이 이제 학원에도 이렇게 그때 유신학원 뭐 이런 학원도 같이 단과반을 듣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재수하는 친구나 저는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실력은 많이 딸리죠. 그저 검정고시 그저 통과하는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을 쳐서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단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그럼 사실은 대학교 시험이 되더라도 야간학교를 낮에 걸어서 야간학교를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장학금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공무원을 하자 이래가 시험을 쳤는데 그때 이제 국가직 공무원도 되고 지방직 공무원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 시험은 지금처럼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들어가서 조금 중3 정도 하면 다 학교 갈 수 있는 정도였고 그래서 국가직 시험 친 거는 부산지방철도청 경리과로 관련을 받았고 대구시청에 시험 친 거는 이제 일단 전체 시험생이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경쟁률은 높았었습니다. 한 50명 뽑는데 한 3,000명 정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등을 했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령을 앞에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육을 공모 교육을 가서 교육 받고 나서 발령을 받았는데 저는 그 전에 발령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기도 없었고 그다음 중학교 하고 시골 중학교하고 시골 초등학교 나와서 별로 동문도 없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그러고 발령 동기도 없고 뭐 우리 고향은 또 요 인근이라 가지고 뭐 동문에 이런 향후에 이런 것들도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 없는 게 이게 인맥 없는 게 굉장히 좀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만 뛰어나면 예나 지금이나 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럴 정도의 그 레벨 그룹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다소는 있었고 그것도 제가 좀 과장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귀려고 이렇게 술자리를 자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또 그러면서 딴 사람들이 한 발짝씩 앞서가고 이럴 때 굉장히 좀 허탈해 하면서도 좀 자괴감 이런 것들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정말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엄청 많이 먹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흐트러졌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평범하게 잘 살다가 30대 후반 정도부터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뒤에는 정말 알코올 중독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심했었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 치면 매일 술을 먹었다시피 했고 우리 또래는 지금하고 다르게 음주 문화가 또 그랬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이렇게 한잔 이러면 잘 우리 사람들은 거부하지 못했고 또 동료들 사이에서도 오늘 한잔 하자 이러면은 거부하면 내가 먹고 싶을 때 저 친구가 안 오게 주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들도 했는데 그게 참 생각같이 이렇게 사람이 나쁜 습관에 물들어서 빠져나온다는 게 정말 생각같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의지로 되는 것뿐 아니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신앙 속에서 이겨내려고 그래 가톨릭에 이제 어른들도 가톨릭에서 가톨릭 입문을 했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이겨내려고 차츰차츰 한 게 지금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 담배를 한꺼번에 끊고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 술은 10년을 채 못 끊고 제가 반항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요즘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는데 9년 몇 개월 동안은 거의 뭐 제사지라고 음복술도 안 먹을 정도로 끊었고 담배도 한꺼번에 끊고 그렇게 좀 바꾸어 살았는데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해오면서 참
이게 말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지만 사람이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끝이 없는 그때 당시에 비상황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지내던 동료들도 내가 다운되고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늘 출근길에 이리 가다가도 이리 출근하는 것 같으면 이런 친구들을 만나가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런 세월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해도 그럴 것 같고 해서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제가 기도하고 이런 속에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도 거의 뭐 좀 이렇게 기적이라 그럴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울림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한시 속에서 들었다 이래 싶어서 그런 것들을 바꾸게 됐습니다. 생활을 바꾸게 됐고 그로부터 생활이 바뀌어도 주변 사람들은 잘 안 믿어줍니다. 잠깐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어주는데 그 세월이 이제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은 차츰 믿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활하고 있는 거는 일단 집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아내한테 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대화하는 거라든지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우리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유연하다 그럴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 다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술 끊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의미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이제 요셉 재활원이라고 고령에 가는 데 있습니다. 그 지체부자유아들 모욕하는 시키는 일을 시작해서 내가 여러 사람을 우리 성당 사람들 몇 사람 모아갖고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런데 가면서도 굉장한 마음이 느낄 수가 있었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많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진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직도 제가 그렇게 크게 형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조금씩 그 봉사시설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여러 곳에 조금씩이라도 하게 됐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보람된 삶이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보람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또 저는 뭐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해진 봉급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또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있으면 이렇게 하기가 안 쉽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런 조언을 들어서 그런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내가 시간이 되시면은 제가 이 주는 유익을 보시면은 아주 내가 글도 몇 편 써놨고 이렇게 또 우리 딸애한테 쓴 편지도 다소 조금 프라이버시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나 붙여놨으면 우리 딸애가 취직회가 갔을 때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것도 붙여놓고 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참 참 좋은 나이에 꿈도 많고 또 어깨도 무겁고 또 이렇게 생각이 많은 나이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들으러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살면서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고비가 있고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든 작든 자기의 고통이나 이런 건 늘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기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신앙이 있는 분들은 신앙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이 없더라도 명상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늘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 김 박사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저도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스님이 이제 동자성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밥그릇을 대접을 하나 가오느라 소금을 한 줌 넣어가 대접에 넣어가 대접에 물을 떠오라 그래가 물 떠오는 대접에 소금을 한 줌 넣어가 마셔라. 젖어가 높이가 마셔라 이러면 짜워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큰 이런 바게트를 하나 갖고 오느라 거기 물을 가득 담아 소금을 한 대접 넣어서 이렇게 녹여서 먹어도 간간하게 별로 안 잡고 마시는 거예요.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복, 자기가 어떤 내적 성숙 같은 걸 기한다면 같은 고통이 와도 잘 견디낼 수 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갖고 물론 바쁘지만 그 관심을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려움에 이렇게 처하고 큰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늘 저는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뭐 자신감이 없고 이랬었는데 제가 술을 끊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움을 기회로 생각하고 이걸 내가 이겨내면 한 단계 크게 필요했다 그랬는데 그걸 전체 기획을 하고 한 8, 9개월에 걸쳐서 기획을 하고 제가 그 내용들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1억 2천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면서도 내 본연의 일이 또 굉장히 바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청 공무원을 본연의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시무회에서 전국에 있는 시도 공무원들 모임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또 40분간 발표를 또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청 이렇게 고화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늘 기도하면서 생각했는 게 뭐냐.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해보겠느냐. 내 평생에 다시는 없다. 응? 그러면 잠을 한 4시간, 3시간 이래 자도 별로 안 피곤한 거죠. 내 인생에 다시 이럴 기회가 없다.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한번 해볼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음식물 처리, 시설 짓는데 690억 정도 공사하고 또 RDF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 서대에 가면은 매립장이 있는데, 다섯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비만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은 공사비만 한 2,200원입니다. 2,200원 공사고 운영비 주는 걸 다 계산하면 3,000원이 넘는 공사인데 3억짜리 아파트 1,000동 아닙니까? 그런 공사를 하는데 내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실무적인 총괄을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한 1년 반 동안 협상을 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이 가격을 쳐줄 것이냐 이걸 말 것이냐 이렇게 그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주민들이 데모도 들어옵니다. 뭐 김범희 시장 같이 쫙 하고 뭐 앞에 데모도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이런 의사결정을,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시 해볼 수 있겠느냐. 예? 이거 내가 기회다. 그래, 이렇게 한번 헤쳐나가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이건 뭐 머리 아프다 피하려 그러고 일이나 공부나 뭐 자기 앞에 눈앞에 닥친 걸 피하려 그러면 자꾸 더 위축되고 더 못하게 되고 하여튼 좀 도전 정신을 갖고 언제 내가 이런 걸 해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이 대나무가 이렇게 크면서 한 마디씩 자랄 때마다 고통이 있고 그래야 마디가 형성되고 또 한 마디 더 올라가고 이렇듯이 어려움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할 수 있으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노력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사귀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깜이 돼야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면 나도 좋은 친구 깜이 돼야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친구가 모이는 그룹에 가는 겁니다. 그게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비유를 하면 우리가 먹고 노는 모임보다는 사실 김영환 박사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 엄청나고 헤어진 지도 8년, 9년 되지만 좋은 사람들끼리 우리 가끔씩이라도 만나서 저녁 거를 먹고 그런 모임을 이어간다는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디더라도 본질이나 근본에 충실하면서 가는 게 좋다. 좀 더디더라도 바른 길로 이렇게 좀 편법을 써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러시더라도 좀 무지하게 가는 게 뒤에 지나서 보면 좋다. 저희 주변에 동료들 중에 지금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공무원 제가 지금 37년 이렇게 되는데 동안에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건강이 악화돼서 그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지만 다 맞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집착을 많이 한다든지 특별하게 욕심을 많이 부린다든지 또 편법으로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고 이런 분들이 내 그런 사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탈되기 쉽다는 정상적인 코스에서 이탈되기 쉽다. 그게 그 사람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늘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내 목표만 달성하면 되니까 저 사람을 속일까 안 그러면 위에 사람한테 어떤 비정상적인 경쟁 방법으로 아구를 한다든지 지나친 아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통해서 너무 하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계속 머리가 발달이 되거든요. 생각이 발달이 되고 이러면은 더 큰 화를 입게 마련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뻔하게 세상을 살면서 너무 또 고집스럽고 이렇게 너무 원칙대로 살라고 고등기로 살라고 그럴 것만은 아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성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좀 넓게 손해를 보면서 좀 포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만은 아니고 또 약간은 좀 다른 방법으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지나친 욕심이나 지나친 집착이나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화돼서 늘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이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자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부담스럽게 됐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는 대충 이렇게 하면 한 40분 좀 갔을 것 같은데 조금 한 30분 시대로 거의 한 40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 제가 갖고 온 자료를 제가 잘 못 쓰는 글이지만은 글 몇 편하고 이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복사해 왔으니까 드리면은 시간 나시면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요거는 우리 제가 이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하기 청소하는 거
그다음 쓰레기장, 뭐 음식물 처리 공장 이런 것들이 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요즘 음식물 쓰레기 줄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칫솔을 갖고 왔거든요. 칫솔하고 휴대용 치약하고 그런 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캠페인 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많이 배우네. 이것도 하나씩 나눠주세요. 예. 신용하고 좀 하나씩 나눠드려요.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 서울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큰 난리가 났죠. 근데 대구는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그 조용하게 지나간 이유가 우리 우주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위에 이제 좋은 선배 과장님들이 미리 대구시는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 또 그런 혼란 없이 대구가 잘 지나가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 뒤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공무원분들을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 그런 역할을 묵묵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불편함 없이 하루의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 참 강의를 많이 보시는데 40분 시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우리 말씀 이렇게 우리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좋은 시간은 이제 질문하고 우리 또 소감 나누는 시간이 사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저하고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시면서 젊었을 때 그 알코올 중독까지 그렇게 가신 적이 있다고. 사실 젊은 후배한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하실 수 없는 일인데 또 본인이 그 인생에 정말 절망을 이렇게 겪었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사실은 그게 저한테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았고 정말 이제 너무너무 부드러우신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부드러우신 분으로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요즘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식사 모임 때 뵈면 어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작은 말이라도 이렇게 항상 격려를 해주고 또 만나면 다른 모임들은 그냥 술 마시는 모임으로 끝날 수 있는데 과장님은 항상 그 3분 스피치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3분 동안 돌아가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어르신 분이 그렇게 하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정치 이야기, 연애 이야기, 연예계 이야기 이런 얘기 하다가 다 지나갈 건데 그 삶에 대해서 3분씩 다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뭐 잠시 모이는데 식사 시간만 딱 하고 우리 1차만 하고 딱 헤어지는데 깊이는 뭐 3차, 4차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뭐 어머니 양으로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소감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또 아마 훨씬 편하게 모든 것도 답변해 주시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앉아서 해도 되겠지. 걸어가면 되겠네. 잘랐어요. 저는 변인석이라고 합니다. 연산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연산님께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실까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살아가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사실 건지. 아주 멀리를 내다보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걸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저기 뭐 보통 공병호시나 이렇게 실용서 그 자기 개발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개발서라고 그러죠. 그런 걸 많이 쓰시는 대표적인 공병호시, 공병호 박사 또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목표를 정하고 살아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목표를 정하고 좀 또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고 늘 자주 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시크릿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또 하면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뭐 책상 위에도 넣어 책상 유리 밑에도 넣어놓고 이래 봤는데 요즘은 저 지갑 앞에 뒤에다 이렇게 딱 붙여갖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제 가장 궁극적인 거는 저는 뭐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면서 함축된 게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실천과 전파, 예수 그리스도적인 그런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를 보고 딴 사람이 좀 사회에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힘들 때 제가 자주 보는 게 예를 들면은 내가 재활원에 목욕봉사를 갔을 때 그 친구들이 나를 반기는 모습 요걸 이제 한번 수첩을 보면서 떠올린다. 그리고 내가 사무관 교육을 갔는데 내보다 10살 어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있고 그 친구들은 이제 7급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저는 좀 늦게 또 승진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시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390명이 한 달 반 정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는데 그 중에 제가 전국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한 42명 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참 딴 사람은 아무도 내가 그렇게 성적 잘 받으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딱 적어놨습니다. 사무관 교육 때 대구에서 1등하고 전국에서 3등 했더니 여기 보면 웃음이 나잖아요. 내가 참 감격스럽고 좋았다. 그 순간에. 그런 걸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난해 제 목표였어요. 올해 목표는 다시 지금은 적기는 않았는데 지난해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 공무원, 대구시 공무원 노동자에서 뽑는 그 일 잘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베스트 공무원, 간부 중에. 거기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래가지고 시크릿 그런 거 보면 뭐 돼서 기쁘다 이렇게 된 듯이 생각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놨습니다. 베스트 간부 공무원에 선발되어 정말 기쁘다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위 20% 뽑는 베스트 공무원 명단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되기 전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올해 연말이면까지 내가 할 목표는 지금 하나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거를 요거 이제 베스트 간부 공무원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 요거 말고 딴 걸로 제가 정하는 목표를 여기 수첩에 또 적어 다니면서 돈보다 더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제2 인생을 제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 공무원 정년을 마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무엇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잘하는 데 집중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하고 내가 잘 어울릴 수 있다. 장애인들하고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장애인 모욕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가서 이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면 애들 산모시와가 안 치고 빠치고 이랍니다. 이러는데 그 처음에는 누구나 잘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 그 집에 가서 계속 애들 모욕을 시키고 이러면서 지금은 오면 이래 안고 한 손으로 안고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모욕 공사를 하면 꼭 이놈들이 그 욕실 안에 그 가정집 욕실보다 좀 더 크게 방옆에 욕실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욕실에 그 좀 더 내하고 같이 있으려고 꼭 대변보러 들어옵니다. 그러고 이렇게 또 뭐 마치고 나서 또 소변 보라고 그 앉아 있습니다. 딴 놈 시키는데 그건 좀 이해가 되죠. 그래 이제 자기는 정이 그리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잘해주는 아저씨가 왔으니까 같이 좀 더 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고 나면 뒤 정면 안 닦고 그냥 옵니다. 오면은 쓱 닦아주면서 웃습니다. 씻어주면서 은근히 한 방 때리고 이 자식 식단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처음 시작하면 쉽게 잘 못할 건데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기회가 그런 쪽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애인들이 하는 조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수입을 갖고 갈 수 있는 일터 이런 거 안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장애인을 취업시키고 일정 부분 이런 거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일이 있고 또 내 수입도 또 있어야 되고요. 내 일이 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대로 생활하면서 수입도 일정 부분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했죠. 뭐 공직에 가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든 어떤 분야를 하든 간에 그 하는 일이 인류 발전 번영이나 공익에 이바지하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은 친구한테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서 돈을 벌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좋고 버려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려야 되지만 안 할 때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술 팔아가지고 돈 벌이가 난 이 다음에 더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그 돈으로.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렇게 그도 모아가 큰 좋은 일을 못하더라도 현재 나쁜 일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뭐 내가 회사를 해도 공장을 해도 그렇고 가게를 해도 그렇고 이런 쪽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변 내 수입은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되고 그런데 좋아지는데 한 몫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모임 시작할 때 같이 제일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창현이하고 범식인데 창현이가 오늘 좀 아파서 처음으로 결석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범식이가 저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이 모임의 사실 주인은 사실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만 했고 그래서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 모임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식이가 왔는데 범식이 이야기하고 범식의 진행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요즘에 너무 바쁘시네가지고 이제 오늘 좀 편하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행을 하시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방금 전에 이제 뭐 방금 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여사님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 사람들의 번역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이바지하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그죠? 그런 거죠. 그 퇴임 하시기 전에 뭔가 하나 이루어가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금 다른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 소변문에 제가 총무회장하는 게 13개나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13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이런 모임까지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는
내가 조금 노력하면서 이렇게 뭔가 유익하고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제가 직장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구시청 가톨릭 시의회를 오래전부터 이제 총무부처에서 부회장입니다만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태극권 동호회에 제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안에 태극권 한 모임에 그것도 한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고 뭐 이제 대구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수필문예회라고 수필문예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제가 안내를 해서 글 쓰는 일에 다른 분들이 시청 공무원들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고 지금은 현재 맡은 일을 어떤 제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일들이 있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전체 운영비까지 치면 한 3,000원이 넘어가고 공사비만 한 2,200원 된다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벌써 시작한 지는 한 4년 됐지만 제가 지난 2년간에 꼭 올 1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어떠냐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대구 시내 쓰레기가 들어오면 이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않고 이 자원으로 보는 겁니다. 개념 자체를. 그런 쓰레기 들어오는 걸 골라내 가지고 한 60%가 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중에 탑니다. 타면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골라내서 그 중에 뭐 철이라든지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팔고 그 다음 가연성 있는 쓰레기를 태워서 보일러를 돌립니다. 보일러를 돌려서 그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열을 이제 염색공단에 스팀으로 팔고 또 일부는 그걸로 팝니다. 그 주곡지구에 온수로 팝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는 자기 수익을 받고 가고 시는 돈을 덜 들이고 하게 되는 그런 거대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민들 만만도 예상되고 이런데 그런 사업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가는 날까지 좀 뭐라 그럴까 최선을 다해서 잘 해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는 그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이제 시청에 과장하다가 나가면 부처가면 국장입니다. 국장하면 일이 많이 줄어들고 좀 더 한 단계 더 감독적인 그런 일만 하게 되는데 저는 지난해 그 부청에서 국장으로 오라는 제의를 받기도 하고 이래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뭐라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남았고 또 만년에 보통 보면 뭐 사업소나 이런 데 가서 좀 편하게 근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과장된 지 그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현업에 뛰면서 끝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싶어서 뭐 희망을 했는데 요즘 뭐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지금 현재 모든 일에 자원순환이라는 분야가 앞으로도 굉장히 대책될 분야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혹시 질문 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 재학 중인 이성권이라고 여기 말씀 잘 들었고요.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보면서 오늘 느낀 게 왜 보통 사람들 살면서 뭔가 낯선 거를 하거나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여기 아는 분도 없는데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다는 자체가 저 스스로한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좋은 말씀을 통해서 같아서 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도 있는데 저 그 전에 그
GOP에서 이제 분리수거도 하고 힘든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루하루 저주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었는데 다시 지나고 나니까 제게 다시 찾아오지 않을 그런 기회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있던 곳이 양구에 있는 그 백두대간 그 한가운데인데 절경이 엄청 멋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눈 오고 나서의 그런 풍경이라든가 그때 그런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 기회였다는 게 그곳 생활을 또 할 수 있었던 게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위기를 얘기해서 좀 더 넘어설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말씀드려서 좀 들었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목표 설정이라거나 이런 거 구체적인 이런 것들 제가 볼 수 있는 이런 거 사실 어디서 또 들었던 것 같은데 실천한 사람은 보통 해가지고 책에서 언젠가 제가 또 자기 말씀 이런 걸 통해서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는데 그냥 오늘은 진짜 집에 가서 꼭 한번 제 목표나 계획 이런 걸 정리하는 시간을 꼭 다시 넣어야겠다는 게 분명히 들었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새벽 기도 이렇게 매일마다 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분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기가 기회라는 경험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설명을 할 때 금융고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몰입이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업무를 하면서도 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람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대구가 지하철을 건설을 하면서 부산보다 국비를 굉장히 적게 받았습니다. 부산은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정부 이전 이런 시절에 저 사람들이 또 뭉쳐갖고 부산 철도공단을 만들어갖고 국비를 많이 갖고 오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이제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 지하철 국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위원회 일을 하고 위천공단 반대해가지고 그런 특별위원회 일을 하고 할 때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연말되면 또 겹칩니다. 무엇을 하고 겹치냐면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겹치면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에서 예산이 넘어오든지 조례가 넘어오면 의견을 쓰는 겁니다. 비판적 시각에서 이런 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쓰는 건데 그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막 일주일씩 이렇게 새벽 퇴근을 합니다.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러는 중에 또 특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아주 높은 분이 의회 같은 의장 같은 분이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갖고 오늘 가서 성명서 발표할 건데 점심 먹고 들어갈게 만들어 놓으라 이러면 한 10시쯤 돼서 전화 오면 언론에 발표할 성명서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12시 넘어 잠 서너 시간씩 자가면서 12시 넘어 팔이 아프도록 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토보고서 하는 그 의견이 어떤 날이 제 위에 그 국장님이 그때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 있어가지고 16분을 고쳤습니다. 이게 한 30페이지짜리 이 보고서를 고치면 또 와가 다시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14번이나 16번을 고쳤는데 그게 그 부분은 나는 그렇게 성의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려는 것은 있지만 밑에 그 부하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좀 그 횟수를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선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단련되는 겁니다. 단련되고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의회 의장님이 연락이 와갖고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하도록 기자회견을 만들어놔라 이러면 2장짜리 정도를 쓰려면 이거 며칠씩 걸려도 잘 참
되고 안 되고 이럴 건데 그런 게 당하면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죽기 살기를 한다는 거하고 그냥 의석을 하는 거 다르다는 차이를 도둑은 뛰면서 앞에서 뛰면서 경찰한테 보자면 갑박하기 때문에 2m짜리 이런 단도 굳이 뛰는 순간 경찰은 따라오면 못 넣거든요. 급한 상황이 되면 한계 상황을 이렇게 한 번씩 넘어서면서 자신이 발전되고 성숙되는 거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보면 그런데 좀 해줬으면 몰입을 하고 좀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도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좌절하더라도 그게 결코 그 목표 달성을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목표 달성을 못하지만 그때까지 과정을 통해서 한 거는 자기 거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어떤 할 수 있다는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는 이게 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도를 저는 좀 비우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하는 향심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기도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좀 맡기는 절대자예요.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겨서 나를 뭐 바로 이야기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계속 깊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거는 명상이나 침묵, 어떤 기도 이런 시간들을 조금씩 갖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이분까지 질문 드릴게요. 예, 그냥 말해드릴게요. 목소리를 커가지고.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느꼈던 점이나 그런 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제가 들으면서 제일 놀랐던 게 17시간을 어떻게 몰입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나. 제가 요즘에 공부할 일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8시간이 제 가장 맥시멈이더라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또 놀라운 게 나쁜 습관, 술, 담배 다 끊으셨다고 하셨는데 저 요즘에 노력 중인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참고로 팁으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도 이제 고시 그런 곳이 쳐가지고 5급 행정고시 쳐가지고 들어온 간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고 많은데 이런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몰입입니다. 그 공부했던 방법이 이런 분들도 책을 화장실에도 놔두고 보고 화장실 앉아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이랬다 그러거든요. 공부할 당시에 화장실에 있는 시간도 이게 상승 효과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에 보는 양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거기에 몰입하면은 훨씬 이 머리 회전이나 이런 공부 되는 게 그냥 뭐 보통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쭉 이래 하는 것보다 확 바짝 붙어가지고 몰입해서 정말 뭐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는 이렇게 매달리면은 그게 상승 효과를 낸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고시된 분들, 고시대가 지금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을 고치는 건
저도 정말 잘 안 됐습니다. 담배는 4번째 끊었습니다. 3번 실패하고. 술은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사진 나눠준 대로 보면은 이게 이제 2002년 3월 22일이거든요. 2002년 첫 장에 있는 3월 22일 날 연화를 내가 보면은 주금이라고 써있습니다. 금주라고 저기다 가게요. 이게 지키다 못하면서 이튿날 또 써먹는다 할까봐 자신이 없어서 주금이라고 적은 건 처음에 주금이라고 읽고 글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또 뭐라고 제가 하락했는데 실패하고 22일 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9년 6개월 정도 거의 안 먹고 지냈었어요. 근데 그 제가 담배도 4번째 성공했고 술은 여러 번 시도하다가 성공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차피 의지가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떤 버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도전하시면 꼭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네, 이제 마무리